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피에롱에는 루돌프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항상 모험을 좋아했고 마을 주변의 숲속에서 놀기를 즐겼습니다. 어느 날 루돌프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답고 황금빛으로 빛나는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황금빛으로 빛나는 이유는 그 나무에 황금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감한 루돌프는 호기심에 황금의 열매 중 하나를 따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가장 큰 열매를 따자 갑자기 나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의 나무는 마법의 나무였는데 열매가 따일 때마다 소원을 들어주는 마법이 걸려 있었습니다. 루돌프는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나무는 그의 소원을 읽고 마을에 필요한 무언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루돌프는 친구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루돌프와 함께 다시 그 나무를 찾으러 가보았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황금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으며 열매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루돌프의 친구인 클레르란 소녀가 과일 하나를 따자 갑자기 마을 광장에 멋진 분수가 생겼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그 마을은 더욱더 활기차게 변해갔습니다. 이제 나무 밑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소원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를 행복의 나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가 주는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배려하고 도왔고 마을은 전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루돌프는 어른이 되어 마을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나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냈다고 믿었고 나무를 마을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황금의 나무는 한밤중 밝은 달빛 아래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빛났고 빛은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희망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루돌프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며 나무의 전설을 이어갔습니다. 그리하여 피에르롱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랑과 행복의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프랑스의 작은 마을 중심에는 신비한 황금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마을 사람들에게 무한한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전해졌고 그 중심에는 신비로운 힘을 지닌 작은 개구리 포크와가 살고 있었다. 포크와는 매일 아침 황금 연못의 표면에 반짝이는 햇살을 반사하여 마을을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이 닿는 곳에서는 꽃이 피어나고 과일나무가 풍요로워지는 기적이 일어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신성하게 여겨 매일 아침 포크와에게 연못 근처에 신선한 꽃과 과일을 바쳤다. 포크와는 단지 마법의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을 사람들의 삶을 엿보며 그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어느 날 마을 소녀 엘렌이 연못을 찾아와 포크와에게 말했다. 사랑하는 포크와, 제 남동생이 심각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어떻게든 그를 도울 수 있을까요? 포크와는 깊은 연못 속에서 빛나는 물방울을 그녀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물방울을 내 남동생의 물에 타서 마시게 해봐. 그러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엘렌은 그 조언을 따랐고 놀랍게도 남동생은 곧 완쾌되었다. 이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황금 연못과 포크와의 유명세는 더욱더 커졌다. 마을 사람들은 포크와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속적으로 그에게 존경과 선물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 소문은 먼 도시까지 퍼지면서 탐욕스러운 귀족에게도 전해졌다. 그는 황금 연못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했다. 어느 어두운 밤 그는 몰래 연못으로 다가와 포크와를 포획하려 했다. 하지만 포크와는 기지를 발휘해 연못의 물속으로 뛰어들어 자신을 숨겼다. 연못의 물은 푸른빛으로 빛났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며 귀족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도 포크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포크와를 지키기 위해 감시를 강화했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연못을 보호했다. 시간이 흘러 마을은 번창하고 풍요로워졌으며 사람들은 포크와를 영원한 친구로 여기며 연못을 돌봤다. 전설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지속되어 오늘날에도 그 마을은 황금 연못의 수도로 불리며 수많은 사람들의 방문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 근처에는 루미에르 숲이라고 불리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항상 부드러운 빛으로 빛나며 마법과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많은 전설과 동화가 얽혀 있다고 믿었고 아이들에게 종종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루미에르 숲 깊숙한 곳에는 마음이 따뜻하고 지혜로운 올빼미 루시앙이 살고 있었다. 루시앙은 숲에 사는 모든 동물들의 친구이고 그들에게 지혜롭고 현명한 조언을 해주는 존재였다. 그의 집은 커다란 떡갈나무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많은 동물들이 그를 찾아오곤 했다. 어느 날 숲속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숲의 중심에 있는 마법의 연못이 갑자기 말라가고 있었다. 연못은 숲에 생명을 주는 중요한 원천이었기 때문에 연못의 마름은 숲 전체에 큰 위기로 다가왔고 동물들은 매우 걱정했다. 루시앙은 이러한 사태를 보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연못을 구하기 위해 특별한 모임을 열기로 결심했다. 그는 사슴누루, 여우, 샤를, 까마귀테오, 그리고 작은 쥐, 클레르를 긴급 소집했다. 서로 항상 아웅다웅했던 동물들이지만 이번 일은 그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다. 루시앙은 이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왔지만 이번에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 연못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물입니다. 함께 연못을 구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렇게 네 친구는 함께 연못 주위를 탐험하고 물이 마르게 된 원인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날 동안 밤낮으로 탐사한 끝에 드디어 원인을 발견했다. 연못 근처의 돌 틈새에서 어떤 새벽에 슬그머니 나타난 작은 마법사가 자신의 실수로 물길을 막아버렸던 것이었다. 루루는 용감하게 그 마법사에게 다가가 사정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마법사는 자신이 저지른 실수를 깨닫고 곧바로 손을 흔들어 물길을 되돌렸다. 그러자 마법의 연못은 다시 물이 차오르며 예전의 빛나는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동물들은 기쁨에 넘쳐 서로를 축하했고 마법사도 숲 친구들의 지혜와 용기에 감명받아 그들의 친구가 되기로 했다. 루시앙은 그날에 대해 말했다. 서로가 마음을 열고 힘을 합칠 때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는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미에르 숲은 마법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소중한 곳으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서로 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어느 작은 마을 인근에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마법의 숲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늘 짙은 안개가 깔려 있어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그 안에 살고 있는 마법 생물들과 다양한 신비로운 이야기에 대해 전설처럼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린 목동인 루이는 이 숲에 대해 큰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숲의 존재와 그 속에 감춰진 비밀들을 늘 얘기하며 언젠가는 그 비밀을 직접 보고 오리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날이 루이의 생일인 12번째 생일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안개에 차가운 기운을 맞으며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의 입구에 다다른 루이는 그간 듣던 이야기들이 떠오르며 순간 긴장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안개가 가득한 숲 속에서는 무릎 높이의 풀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있었고 여러 가지 알록달록한 색상의 꽃들이 루이를 반겨주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기운과 함께 들려오는 요정들의 소곤거리는 목소리도 들리는 듯했습니다. 숲속을 걷던 루이는 어느새 거대한 고목나무에 다다랐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는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열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열쇠는 손바닥만 한 크기로 루이가 여태까지 본 적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것이 마법의 열쇠라는 것을 알아챈 루이는 열쇠를 주워들어 주머니 속에 간직했습니다. 열쇠를 손에 넣은 순간 숲은 마법처럼 조용해지며 눈앞에 오색찬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루이는 두려움보단 설렘이 앞섰고 조심스럽게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통과한 곳은 환상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그곳에서 루이는 다채로운 마법 생물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생물들은 날개 달린 고양이처럼 생겼고 어떤 생물은 작고 발랄한 요정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루이를 보고는 반갑게 맞이하며 마을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특히 숲에 사는 현명한 올빼미는 루이에게 이 숲이 왜 마법적이며 중요한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숲은 우리 모두 그리고 내 세계와 연결된 모든 생명체의 행복을 지키는 열쇠가 숨겨진 곳이지. 너의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 열쇠를 찾을 수 있었던 거야. 열쇠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로 용기 있고 순수한 자에게 무한한 행복을 약속해주지. 이 이야기를 들은 루이는 그 아름다운 숲 속에서 그리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마을로 돌아가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모험을 기억 속에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그는 하얀 종이에 숲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였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 이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비록 지나간 꿈처럼 느껴지겠지만 루이는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자신의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성장하며 마을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지만 여전히 마을의 아이들에게 숲과 행복의 열쇠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그 얻은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이야기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갔습니다.
5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조용한 마을 빌롱에는 신비한 숲이 있었다. 이 숲은 푸르고 깊어 누구도 감히 그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 숲이 마법을 가졌다고 믿었고 매달 보름달이 뜨는 밤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고 전해졌다. 빌롱 마을의 외곽에는 어린 소녀 클레망틴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호기심 많고 모험심이 가득한 아이로 늘 숲에 대해 궁금해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언제나 말했다. 달빛 아래에서만 숲을 바라보렴. 절대 그 숲에 들지 말 거라. 하지만 클레망틴은 이 말을 순순히 따르지 못했다. 어느 날 밤 보름달이 하늘에 환하게 떴다. 달빛은 숲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클레망틴은 이끌리듯 숲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나무들의 사이길로 들어섰을 때 그녀는 발밑에서 부드러운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작은 요정들이 춤을 추고 있는 것이었다. 요정들은 클레망틴을 발견하고 반겼다. 어서 어린 모험가요. 우리는 이 숲의 수호자들이란다. 한 가지 소원을 이뤄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보거라 하고 말했다. 클레망틴은 고민에 빠졌다. 그녀는 가족과 마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마을에 평화와 행복을 가져다주고 싶어요. 요정들은 미소를 지으며 머리를 끄덕였다. 그 소원이라면 우리가 기쁘게 들어주겠노라. 요정들은 다 함께 손을 잡고 원을 그리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 춤은 마법처럼 주변의 모든 것을 물들였다. 클레망틴은 마음속으로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요정들과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었다. 그 순간 그녀는 눈을 감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자신의 방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더욱 친절해지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마을에는 마치 마법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다. 클레망틴은 매일 저녁 자신이 겪었던 신비한 이야기를 가족과 마을 친구들에게 들려주었다. 이렇게 해서 작은 마을 빌롱에는 언제나 달빛 아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설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클레망틴은 그 마법의 밤을 절대 잊지 못했다.